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AST 스페이스 모바일, ASTS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4일에요. 이 기업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14%나 급등했던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 일반 스마트폰으로 미성이랑 바로 통신하게 만들겠다? 이런 정말 야심찬 목표를 가진 회사잖아요. 그렇죠.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네, 그날 주가가 왜 그렇게 크게 뛰었는지, 그 배경에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3.94% 상승이라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요? 네. 첫 번째는요, 바로 대형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도이체방크가 ASTS 주식 보유량을 무려 181.2%나 늘렸다는 소식이었죠. 잠깐만요. 181%요? 와, 그냥 뭐 조금 더 산 수준이 아니네요, 이건. 그렇죠. 추가로 한 13만 7천 주 이상을 매수해서 총 보유 주식이 21만 3천 주가 넘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약 450만 달러 규모입니다. 도이체방크 같은 이런 글로벌 투자은행의 이런 과감한 베팅은 시장에서 좀 특별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요. 단순 자금 유입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450만 달러라는 금액 자체도 물론 적은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대형 기관이 그것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분을 늘렸다는 그 사실 자체죠. 그게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단기 투자를 넘어서요. ASTS가 추진하는 그 위성 직접 연결 기술 그리고 그 사업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한 검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리고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신뢰를 보낸다. 이런 시장의 해석을 낳는 거죠. 소위 말하는 스마트 머니가 이 기술의 잠재력을 보고 현재 주가가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움직임이 시장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요인은 뭐였죠? 그건 바로 빅테크 기업, 구체적으로는 아마존과의 협력 가능성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점입니다. 아마존이요? 네, X, 그러니까 예전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ASTS CEO랑 아마존 CEO가 함께 있는 사진이 막 공유가 되고요. 양사 간에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임박했다 이런 분석 글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와, 아마존이라니. 이건 정말 파급력이 클 수 있겠는데요. 단순 기술 회사가 아니라 유통, 클라우드, 거기에 또 위성 인터넷 사업까지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카이퍼 프로젝트도 있고요. 네, 그런 거대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이거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들썩일만 하네요, 정말. 그렇죠. 아마존과의 그런 잠재적인 파트너십은 ASTS 입장에서 보면 기술 검증을 넘어서 이제 상업화, 더 나아가서는 시장 장악력까지도 기대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호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혹은 말씀하신 자체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카이퍼와의 어떤 시너지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퍼지면서 매수세를 확 자극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이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도이체방크의 실제적인 대규모 투자라는 어떤 현실적인 움직임하고 또 아마존이라는 거물과의 협력 가능성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이게 같은 날 동시에 딱 부각되면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거군요. 바로 그거죠. 네. 특히 이런 뉴스들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건 ASTS가 그동안 꾸준히 해온 게 있거든요. 이미 AT&T나 보다폰, 버라이존 같은 글로벌 통신사들하고 파트너십을 계속 맺어왔고 또 블루워크3라고 하는 시제품 위성을 통해서 기술적인 가능성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왔기 때문입니다. 아,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ASTS의 핵심 기술이라는 게 기존 위성 전화랑은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별도의 비싼 위성전화 단말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그 일반 스마트폰, 그 표준 주파수를 그대로 이용해서 저 우주에 있는 위성이랑 통신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야, 그게 정말 된다면 대단한 건데요. 네, 엄청난 기술적 허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아요. 지상 기지국가의 전파 간섭 문제라던가 위성 자체의 크기, 또 전력 소모 같은 현실적인 난제들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밑바탕에 그런 꾸준한 기술 개발과 또 파트너십 구축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도이체방크 투자나 아마존 협력설 같은 결정적인 호재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그 6월 4일의 주가 급등에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통찰 같은 게 있을까요? 핵심은 역시 그 두 가지 요소, 즉 기관 투자자의 동향하고 주요 기업 간의 협력 가능성이 특히 이런 혁신 기술 분야에서는 단기 주가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관련 정보를 보실 때도요, 단순히 발표된 내용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배경 요인들, 그러니까 누가 투자하고 있지, 어떤 기업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시면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확실히 그냥 표면적인 뉴스만 봐서는 놓치기 쉬운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죠? 이 우주 관련 사업이라는 게요,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도 많고요. 뭐 위성 발사가 갑자기 지연되거나 실패할 위험도 있고 규제 문제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 같은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따라서 이런 단기적인 급등에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일이 일부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개발 추이나 상업화 가능성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오늘 특정 날짜의 주가 급등 그 이면을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단기적인 시장 반응 너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기술 외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사회적인 문제나 혹은 지정학적인 그런 문제는 없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